자, 그럼 많이 쉬었어요. 자, 21번부터 풀어드릴게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난방돌이라고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냉난방을 하지 않는 기온이 있을 수 있고, 난방기간이 있겠죠. 난방기간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좀 남부로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방 돌리는 게임은 뭐냐면, 실내 평균 기온, 실외부의 평균 기온, 요 차이 곱하기 일수를 누적한 거예요. 근데 실내 평균 기온은 같아도 실외 평균 기온이 같을 수가 없죠. 왜냐면 요거는 지역별로 다르죠.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난방 도입값은 지역에 따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이죠. 실내 온도 같다 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쉬운 문제죠. 나머지 뭐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 뭐 용어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열용량, 2번 비열. 이 비열이라는 얘기가 이제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해요. 열량. 1kg을 1도씨. 그래서 우리 뭐 1kcal per kg 도씨 또는 4.2kJ per kg 도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예, 이거 우리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하자가 생기지 않네. 23번 문제. 급소의 방식엔 여러 가지 공급 방법이 있구나. 기본적인 공급 라인 계통들을 고가 탱크식으로 설명한 것이다. 가장 바르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보통 이제 시상수관이라고 있어요. 시에서 공급하는 배관이죠. 이걸 받아서 물을 받아요. 이 볼트에 연결해 주고요. 뭐 계량기가 있겠죠. 저수조죠. 이 풋밸브라고 있고요. 이제 펌프를 올리겠죠. 넘침관이라고 있죠. 각 층별로 분기를 해주겠죠. 뭐 지수 밸브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여기 메인 밸브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밸브가 들어가요. 밸브가 들어가는데 뭐 이 체크 밸브라는 것도 있고요. 그 한쪽에는 또 이 게이트 밸브가 있어요. 그럼 체크 밸브는 물이 위로 올라가만 돼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고요. 유량은 조절할 수 없으나 방향만 조절하는 거고요. 이런 게이트 밸브, 이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보통 평소엔 전개해 놓아요. 전개. 열어두죠. 특별히 문제가 생길 때만 전폐하는 용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게이트 밸브는. 그래서 평상시는 전개하고 특별할 때만 전폐한다. 평상시 물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답은 3번이네. 왜? 게이트 밸브는 평상시는 전폐가 아니라 평상시는 전개하는 거예요. 평상시. 특별히 문제가 생길 때만 전폐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네, 죄송합니다. 좀 약간 딱구질이 나와요.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건강 상태 별로 안 좋은데 또 오늘 또 우리 전국 모의고사 보느냐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약간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 죄송합니다. 자, 24번 문제. 이 다음 중 개방식 팽창 탱크가 나오는데 바르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팽창 탱크를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비교가 돼요. 이제 보통 원소라든가 또는 뭐 우리 급탕 설비하는 개방식 팽창 탱크 가능합니다. 근데 밀폐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판제의 본래 고온수 난방이에요. 왜냐면 이 고온수라는 게 압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밀폐식 팽창 탱크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 포인트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봤는데 개방식이잖아요. 팽창 탱크,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팽창 탱크에서 우리가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가 있고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가죠. 일단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도중에는 밸브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4번이죠. 밸브를 단다? 달지 않습니다. 노밸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해를 하시면 돼요. 25번 문제. 위생기구 트랩에서 봉수가 파괴되는 원인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마모장에 관계없죠. 예, 관계없습니다. 마모는 이렇게 뭐 골재 같은데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위생기구 트랩에서 봉수 파괴 원인과 관계없는 거예요. 26번 문제. 이 통기 배관이라고 나오는데요. 통기 배관은 이제 우리 통기. 우리 25번과 같이 한번 연결해 보면 이런 얘기죠. 물이 빠져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통기관의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관 지름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배관에 물이 지나가는 경우 있을 거고 공기가 지나가는 경우 있을 거예요. 이 공기가 지나가는 경우가 이제 우리 통기관이죠. 물이 지나가는 경우가 이제 우리 배수관이에요. 어디가 커야 될까요? 배수관이 커야겠죠. 그러니까 통기관은 우리 연결되는 배수관의 직경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실제로 얘가 좀 크고 얘가 좀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같을 수도 있지만 얘가 클 필요가 없거든. 통기관이 같아도 돼. 하지만 얘가 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통기관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렇게 통기관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배관 직경을 보면 1번, 2번, 3번에 봤더니 수직 통기관의 간격은 접촉하는 배수관의 간격과 같거나 오히려 작으면 되는 거예요. 같거나 작으면. 응? 그 답은 3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산화조 등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단독 정화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겠죠. 이 부패조 같은 경우 우리 현기성균을 작용합니다. 현기성균을 처리합니다. 밀폐해서 삭히는 거예요. 여과는 뭐 쇠석증이 있죠. 깬 자갈. 그래서 이 여과조의 오물의 흐름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고요.
산화조는 이제 배기통을 달아줘요. 호기성 균 처리를 하고요. 배기를 할 수 있도록 배기통을 달아서 산소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약제를 이용해서 약제를 투입해서 이제 소독을 시켜주는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화조에서 공부하실 때 뭘 공부했냐면 부요산소라는 것도 외워야 되지만 형기성 처리를 하는 방식과 호기성 처리하는 방식을 공부하셨어요. 형기성 처리하는 공간은 설치 공간 규모가 넓어야 되는 거고요. 장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호기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간 규모가 작아도 되고 단시간 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그럼 공간 규모가 크고 얘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용량은 부패조 용량의 2분의 1 이상. 이 부패조 용량이 얼마? 얘가 1이라면 2분의 1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2배 이상이 아니라 2분의 1. 이렇게 보셔야 돼요. 28번 문제. 급수 배관이나 기구 구조의 분리, 불량 결과 오수가 역출해서 음용수를 오염한다. 크로스 커넥션이에요. 음용수관과 기타 들어온 것과는 교차 연결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뭐가 생겼어요? 급수관, 오염수, 급수관이 상대적으로 오염이 됐습니다. 그럼 그 교차 연결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해야 돼요. 금지사항이죠? 예. 답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사이메지 커넥션은 이제 우리 소방 설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헤더라는 것은 우리 보통 분배기 역할을 하는 거. 누라인은 아까 배수 얘기하는 거고, 수역작용은 워터 햄머링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물소리가 과다하게 지나가면서 배관을 때리면 우리 워터 햄머링 또는 수격작용이라 하는 거죠. 자, 29번 문제. 기구에 대한 연결관경 치수가 적당치 않은 건데요. 이 얘기를 쭉 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5번이에요. 5번. 왜 그러냐면 이 프로시 배부식이 나오는데요. 급수간격은 25mm 이상이에요. 보통 우리 급수간격은요. 보통 급수간격은 15mm면 돼요. 이거면 충분한데 얘는 25mm예요. 압력이 세야 되거든요. 이 프로시 밸브는 어디서 설치되냐면 여러분 화장실 가시면 이렇게 통 하나 있는 거 봤을 거예요. 여기 레버가 있고요. 그럼 뭐냐면 얘는 그 수위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가 단시간에 물을 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단시간에 물을 쏴주려면 굉장히 압력이 높게 요구되니까 배관 직경이 다른 간격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시 밸브는 압력을 높게 요구하기 때문에 급수 간격이 25mm 이상 필요한 거예요. 프로시 밸브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프로시 밸브는 탱크 방식이 아닙니다. 탱크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염될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이 프로시 밸브식은 우리 진공 방지기, 버큐um 브레이커, 그렇죠? 또는 우리 역류 방지기라 그래요.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급수관이 오염될 수 있어요. 급수관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30번 문제. 오버히트 할 경우 대비해 배관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과부정 문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빈불떼기 방지라 그래요. 하트포드 배관법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 증기보일러 같은 경우는요. 분배기 헤더죠? 헤더가 있어. 이 방위가 낮아요. 낮은 경우 있고 높은 경우 있겠죠, 사실은. 여기 증기 트랩이 있겠죠? 음투수를 다시 환수시켜줘요. 환수시켜주는데, 여기 이제 보통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런 방식, 이 정도에 만약 물이 흘러간다 그러면 뭐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 물이 쭉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럼 빈불대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응축수 환수관이죠. 응축수. 증기가 식으면 물이 되잖아요. 응축수 환수관을 위치를 이렇게 안전수면 이거라고 치자. 안전수면보다 높게 배치하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트포 접속법이랍니다. 하트포 접속법. 하트포 접속법. 답은 2번을 얘기하는 거죠. 2번. 용어 정의죠. 자, 31번 문제. 그럼 이 보일러의 용량이 다라고 했는데 이 보일러 갖고 뭘 하시나요? 급탁을 하죠. 난방을 하죠. 열손실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처음엔 예를 해야 되죠. 예열.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뭐라 그래요? 전격 출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열을 뺀 나머지를 상용 출력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열까지 들어간 게 몇 번이에요? 4번이네, 그죠? 4번. 자, 32번 문제. 이 고온수 난방의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1번, 2번. 아까 설명했던 거 똑같은 거네. 3번이죠. 왜냐면 이 강판제의 보일러를 사용하고 밀폐식 회전 탱크가 필요해요. 밀폐식.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대기압 상태에서 물을 100도 이상 끓일 수 있을까요? 100도 넘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가정집에는요, 100도 이상 끓일 수 있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제품이 바로 뭘까요? 압력밥솥이에요. 이 압력밥솥은 밥이 빨리 됩니다. 왜? 물에 끓는 점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높여줄 거예요? 가다 두는 거예요. 가다 두면 압력이 높아지면 물이 끓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훨씬 높은 온도에서 밥을 익힐 수 있고 빨리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나치게 압력이 높으면 터질 수 있으니까 일정 압력 되면 안전 압력 되면 쉬 하면서 어떻게 돼요? 빼주는 거죠, 증기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밀폐식 팽창탱크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가 고온을 유지해야 돼요. 100도 이상 고온을 유지하려면 얘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답은 3번이죠. 3번. 그 다음에 33번 문제. 중요한 문제죠. 이 난방 방식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출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난방 방식이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보통 아파트에 뭘 많이 하죠? 이 복사 난방 합니다. 복사 난방을 할 때는 단열재 깔고 채워주고 배관하고 마감층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데 이 복사 난방은 상대적으로 다른 무엇에 비교해서 항상 비교하는 게 뭐냐면 증기 난방과 같은 증기 난방 등 우리가 대류 난방과 많이 비교해요. 증기 굉장히 뜨겁죠. 하지만 복사 난방 바닥 만지면 뭐 뜨거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따뜻하다라는 느낌 가죠. 아주 쾌적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낮은 이 온도에 비해서 낮은 온도를 뭐라 그래요? 이 온도가 낮으니까 저온 상태를 가지고도 난방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지속 난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좋은 만큼 비쌉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만큼 비싼 겁니다. 이 복사 난방은요, 가격이 싸게 한다? 그럼 어떻게? 아니, 부실 공사 될 수 있어요. 제대로 우리가 단열층이나 체험층이나 배관층, 마감층까지 적절히 해서 한다면 정말 좋은 방식이에요. 대한민국 그 난방 방식은 아주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아주 좋은 방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복사 난방 아주 훌륭한 방식이죠. 이 복사 난방 훌륭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비쌉니다. 유지보수도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 복사 난방이 좋은 건 뭐냐면 상하 온도차가 거의 없어요. 상하 온도차가 별로 없고 기류가 날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쾌적도가 높아요. 자주 난방을 지속 난방이 좋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주 창문을 좀 열어서 환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천정고가 좀 높아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복사 난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는 다 기본적으로 복사 난방이죠. 답은 5번이죠. 설치는 비싼 거 맞아. 하지만 실온이 비교적 높아야 난방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실온이 낮은 저온 상태로 지속 난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저온지속 난방에도 큰 무리가 없는 난방이 바로 복사 난방이다. 답은 5번이죠. 그래서 자, 34번 문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나왔던 유형인데요. 우리 차단기라고 서킷 브레이커 있어요. 응? 몰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게 대표적인 거, 누전 차단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우리 좋은 저압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중 차단기 에어 서킷 브레이커 있어요. 응? 또는 APB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랑 비교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다 공기죠. 에어입니다. 여기도 에어입니다. 근데 이 ACB는요, 에어 서킷 브레이커니까 자연 공기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요. 에어 블라스트, 가압 공기를 흘려주는 거니까 얘는 고전 함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답은 4번이다. 4번. 기중 차단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5번 문제인데, 34번의 답은 4번이라 했었고요. 4번. 우리가 전선의 표기증 바르자는 것 조합인데, 2번이겠네. 왜냐면, 우리 전기는요, 전기를 보면 노출이 많아요? 아니면 은폐가 많아요? 응? 은폐가 많죠? 노출은 작죠? 최소화시키죠? 전기선이 막 나와 있는 거는 별로 없잖아, 건물에. 그죠? 우리 그 강의실부터 깔끔하잖아요. 전선백은 저렇게 형광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요. 그게 뭐냐면 전기 설비는 기본적으로 은폐가 많습니다. 은폐가 많으니까 실선을 쓰는 거야, 실선. 그 노출이 그 다음에 노출은 작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때는 전선. 이게 뭐냐면 우리 과거부터 왜 이런 표기가 나왔냐 그러면 이 도면을 작성할 때 옛날에 트레이싱지에다 그렸어요. 도면에다가. 근데 전기선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뭐가 많아? 은폐가 많은데 은폐를 이렇게 점점 찍으려면 손이 힘이 쥐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실선으로 하고 노출은 작으니까 점선을 했던 그 유래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기출문제도 나왔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보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왜? 분명히 1번에서 지문은 다 5입니다. 5. 답이 없죠? 답이 없으니까 무슨 불쾌하게 생각해요. 몇 번을 봐도 답이 없더라. 문제 잘못냈죠? 그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문은 다 맞아. 그쵸? 지문이 맞아. 지문을 맞을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안전장치에 관련된 문제예요. 응?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이에요. 안전장치. 안전장치가 아닌 게 있잖아요. 균형추. 균형추 설치 목적이 뭐예요? 부하절감이잖아요. 부하절감. 뭐라고요? 부하절감. 이 균형추를 두는 것은 안전상 있는 게 아니라 균형추 없어도 돼요. 근데 없어도 되는데 균형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모터로 너무나 많은 힘을 가해서 내가 운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엘리베이터의 어떤 동력에 대한 부하를 절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지문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조건상 위배가 됐더라. 그쵸? 네. 항상 이렇게 어떤 시험이든 간요. 항상 조건이 나와, 조건. 이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 지문이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 37번 문제. LPG가 있고 LNG가 있죠. 응? 이런 거잖아요. 응? 그 프로판을 주요소로 하고 메탄을 주요소로. 공기보다 무겁다, 가볍다. 들어가죠. 그래서 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주로 경보라든가 이런 것은 바닥 근처에. 배기를 하도 바닥 근처에. LNG는 가벼우니까 어디다가? 경보장치, 천장 근처. 경보는 아니면 이제 센서. 센서 얘기하는 것은 감지장치.
그 다음에 또는, 뭐, 배기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천장 근처에서 해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딱 보니까 뭐예요. 4번밖에 답이 없네, 4번. 그쵸?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죠. 또 나와요, 이런 문제는. 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가장, 올해 그 시적이라는 문제는 기본에 충실하는 문제가 한 70% 나올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거. 교과서에서 받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기본에 충실한 거. 이 시성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아주 고차원 단위 아주 어려운 거. 이런 건 사실 쓸모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아파트, 뭐 시설 관리소장으로 가신다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런 뭐 배수나 급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난방이라든가 우리가 꼭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역적으로 암기하는 거나 이런 건 규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뼈대나 아니면 설비의 흐름을 얼마만큼 적절히 이해하고 유지하고 관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문제가 한 70% 정도 나오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그래. 어느 정도 시설개론에서 점수를 뭐 한 20, 30% 정도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출문제 중심, 이게 한 70% 나오니 그걸 많이 봐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8번 문제. 정화방식 나오죠. 1번이네. 이 정화방식 기본이 뭐냐? 여과가 있어요, 여과. 자, 이걸 이렇게 망을 만들어 놨어.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보다 큰 것들은 남아있고 작은 것들은 통과하잖아. 여과의 목적이 뭐야? 이 틈보다 큰 게 걸러내는 거. 틈보다 큰 입자를 걸러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과 한다는 게 그거잖아, 여과. 1번 답이네. 너무 기본이죠. 기본이 나온다니까요, 기본이.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너무 어려운 공부하는 것보다 늘 기본이 되는 걸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늘 기본이 되는 거. 39번 문제. 광속 계산하는 방법, 우리 알죠? 많이 풀어봤던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여기서, 그 다음에 D는 n분의 1이죠? 강강무선율은 유지분의 1이잖아, 그죠? 딱 봤더니 없는 게 있네, 5번이네. 없는 거잖아, 5번. 주광률은 관계없어요. 주광률은 뭐냐면, 자연조명에 의한 실내, 최강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주광률이에요, 주광률. 이렇게 5개 천정, 5개 천공조도 스카이라이트 실내 조도 곱하기 100 단위는 퍼센트. 이게 주광률이에요. 주광률은 여기 안 나오잖아. 그죠? 왜? 얘는 인공조명에 의한 계산 방법이고 얘는 자연조명에 의한 어떤 주광의 어느 정도 정도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자연조명이에요. 응? 자연조명 방식, 얘는 인공조명 방식이거든요. 답은 5번이죠. 낮 동안에 우리가 자연광원에 의해서 얼마만큼 실내를 우리가 조명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는 방식이에요. 처음 나왔던 문제,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왜? 주광률 정말 중요한 개념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주광률은 인공조명이 아니라 자연조명에 의한 어떤 실내의 어떤 밝기 정도를 알아보는 방식입니다. 40번 문제. 우리가 이제 VAV 방식이 있어요. VAV. 자, 우리가 이제, 냉방 한다 가정하자고, 냉방. 응? 꺼주고, 냉방 하는 겁니다. 냉방. 이렇게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데, 냉방 합니다. 여기 이제 팬이 있겠죠. 1차적으로. 응? 냉방 기기가 있고요. 이때 부하량을 봤더니 부하량이 요구량이죠? 부하량이. 110이고, 부하량이 얘가 90이다. 그럼 합계부하가 얼마가 나와요? 합계부하는 200이 나오죠? 200. 200이 나와, 합계부하. 근데 실제 용량은요, 어떻게 할까? 우리가 180을 하는 거예요. 180. 이 180 한다는 얘기 뭐냐? 팬 장치도 180이면 해. 그럼 여기 어디 들어가요? 90이 들어가고 90이 들어가죠? 그럼 부하가 좀 큰 방이고 작은 방이죠. 부하가 큰 방은 이 VAV 유닛을 좀 많이 들어가, 많이 분리해요. 기류 속도를 좀 빨리 해줘요. 기류량을 많이 해주고, 그 좀 우리가 환기도 좀 쾌적하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부하량이 작죠, 얘는. 부하량이 작을 때는 살살 틀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하에 적용할 수 있긴 하지만 다소 환기가 부족한 부분은 부하가 작은 방일 경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죠? 그 1번, 2번, 3번 쭉 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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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네. 그쵸? 외기 냉방이 가능한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외기 냉방은 이제, 동족이나 중간기에 이제, 냉방을 하지 않고, 우리 외기를 이용하는 거고요. 부하가 너무 커지면 송풍량이 작아서 환기량 다수가 곤란한 게 아니라 부하량이 작을 때 송풍량이 작아서 환기량 확보가 다소 곤란해지는 거. 이거 중요한 문제죠.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런 게 중요한 얘기죠. 이건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택관리사 시설개론, 김건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 건축 전공자로서, 단연간 여러분들 시설개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물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수업의 특성상 암기보다는 이해를 도와드리는 방법. 여러분들이 건축에 대해서 무관하신 분이라도 좀 더 쉽게 우리 건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시설개론이라는 시험 과목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강의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면 막 소리가 나와요. 그죠? 왜?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근데 원리가 다시 또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강좌, 시설개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도 많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암기는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단기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동시에 병행이 되면 보다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본 강의 때 다시 또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